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도 크게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단도리 치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좀 복잡하죠. 결국은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국채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또 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또 잘못 내려보면 다시 또 관세 받은 걸 돌려줘야 되냐, 그럼 미국 재정 수지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시장을 또 불확실하게 또 이끌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AI 버블론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뒷부분에 좀 정리 다시 해드리고요. 또 지금 셧다운을 또 오래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으니까 연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돼요? 퀘스천 마크가 든다. 이것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조금 올랐다. 그렇지 않으면 좀 조정을 받는. 그래서 기간 조정 형태를 가면서 박스권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버블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갖다 떠받치고 있는,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AI의 성장, 또 투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당히 좀 간단하게 좀 보고자 결정을 좀 내려봤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그렇고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거품이 많이 생길 때는 발주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전력 설비,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방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시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공시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초점을 두고 있으면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여기서 떠나야겠구나, 아니면 계속 플레이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년, 2년 앞두고 미리 선주문을 갖다 해놓는 그런 것들이, 계약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어떤 급격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들 다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공시가 나올 때 우리는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만약에 주문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캔슬되면서 캔슬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발주 공시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는 그런 공시들이 나왔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런 것이요.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또 그다음에 전력설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효성중공이라든지 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들, 공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하다 보면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긍정적인 의견으로다 여러분들하고 더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는 상당히 현실적 감각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게끔 대응을 좀 해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금의 희생은 또 감수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 금리만 이렇게 변동되는 걸 보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치로 직관적으로 체크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제도라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우리가 투자에서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설이 길긴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고민이 있으실까봐 제가 천천히 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빨리 해보죠. 뭐 시장 변동성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주는 제가 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다음 주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방일 거고 결과가 좋으면 상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도 실적에 변함이 없는 거야, 성장을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캐시션 마크가 해소가 된다라 그러면 상방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큰 흐름 자체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진행되는 것들이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IR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 좀 우리가 체크해 볼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과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소폭의 조정이 나올 것이지 엄청나게 예를 들면 깊은 거를 두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오늘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업종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설비, 또 반도체 중에서도 또 HBM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도체는 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CXL, 소캠, 원전 이쪽 관련된 것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AI 버블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공략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로봇도 여기에 조금 해당이 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 CES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당장은 엔비디아 실적하고 관련된 건 이런 것들이다. 근데 최근에 보면 특히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산이전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자 주가가 17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등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기판 쪽, 또 소캠 관련된 거,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또 조정을 또 받고요. 그런 면에서 좀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결과가 좋으면 바로 잡아줘도 되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좀 골이 좀 깊은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종목으로 보면 심택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CX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저희가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드리블 하면서 평단 조절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CX3나 소캠 이런 것들은 뭐 CES도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커버링이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이 바로 저 발전 설비 아니겠습니까? 원전이라고 표현은 제가 해놨는데 원전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가는 과정, 또 LNG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서 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받는 것들이 바로 저런 것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체크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뭐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이야기 드릴 건 없고, 실적 전체 자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PBR 기준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지금 PB 0.5 중반 정도 수준인데 0.5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저는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3만 한 3천 원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동사의 좀 성수기는 언제다 항상 1분기다라는 말을 제가 상당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매출이 빠진 구간이 어디냐라면 북미에서 매출이 많이 좀 빠졌었다. 근데 다시 재가동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SL 같은 경우 현대차 매출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업사이드가 한번 나올 건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목표가는 아주 높지 않죠. PBR 개념으로 움직이니까 SL 같은 경우는 최고 주가를 갖다 목표가로 잡을 땐 38,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좀 뭐 관세 부분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경쟁력 있는 부분까지 일단 왔으니까 과거보다는 매출이 조금 빠지는 부분은 좀 발생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만큼은 가졌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어떻게 돼요? 눌려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게 뭐 테마주처럼 말입니다. 관세 협상이 좋게 나가면 주가가 위로 튀고 그렇지 않으면 팍 눌러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SL도 또 두 번을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어요. 최근에 보면. 지금 3개월 안쪽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스윙 플레이 할 때는 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안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열심히 또 우리가 시장 보면서 체크하면서 했다 만들어냈던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쿼터의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좀 많이 좀 빠져요.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줘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항상 보면 우리가 1쿼터를 한번 살펴볼까?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지난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항상 보면 자동차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이 덜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1분기인데 그럼 1분기 실는 언제쯤 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매수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개인 플레이 투자자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주간은 1쿼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 언제쯤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서 2월 한 초,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 저점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때쯤 돼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는 요 라인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4쿼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20일 라인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여기 주 부분이 PBR이 낮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우리가 계속 제가 이쪽 낮은 구간 33,000원이면 경쟁력이 있다. 이 구간에서는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 점은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에 SM, 엔터 중에서 그래도 SM이 가장 또 실적도 단기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는 지랄 연병하게 그냥 가치 조정을 받았어요. 하이브가 결국은 적자를 내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조정을 받아서 JYP도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실적 좋은 걸로다가 SM을 골랐던 것인데, 이 실제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쿼터에 나왔는 실적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꼬라, 그죠? 좀 너무 섭섭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회사 부분,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4쿼터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쁜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 4쿼터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갖다 다시 재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2만 원 이상 정도는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정도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양호하게 개량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 좀 들고 가야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하거나 그런 액션은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섹터가 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지만 뭐야 돈이 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람을 누가 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좋으나 싫으나 지금은 하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이브 부분에서 물론 하이브가 지금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이 된 거고 BTS 활동이 진행되면서 같이 또 엔터 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글쎄요 바람몰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TS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엔터도 뭐 어느 정도 또 반응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1만 8,700원에 비중 20% 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글쎄 평단 조절은
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치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땡큐 해주면 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BTS가 활동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여의도 쪽에서는 엔터 관련된 부분에 또 한 번 또 여러 가지 또 그죠 뉴스를 또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중에서도 실제 가장 안정적인 회사가 어디냐라고 그러면 라이브 넘버원 꼽고 그다음에 SM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YG 같은 경우는 밸류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말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그냥 뭐 유명 가수가 있거나 그러면 또 같이 바람을 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에서는 과거에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 7에서 8% 정도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결과치가 3쿼터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주가 조금 지연되는 바는 10월 달에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반영되는 건 4분기에 반영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4분기엔 또 어떻게 돼요? 꽤 괜찮은 또 실적이 나와. 이거 스몰캡이니까 여러분 비중 10%다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낮은 구간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급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에서 딱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순간에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치고 올라오는 내용이 나올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7,000원이든 7,400원이든 뭐 6,800원이든 전 별로 신경 쓰진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 구간에서 지금부터 저점 구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점 3쿼터 실적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 잡고 가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려서 수익을 내시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또 비중을 갖다 크게 가져가서 금액 있죠. 투자 금액을 원본을 그래서 많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여러분들 스몰캡이니까 잘 알아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흑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진행되면 다시 또 10,000원 쪽으로 갈 거다. 원래 10,000원짜리 주식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월달 공시를 확인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만큼은 크게 변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더 나올 매물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직전 2년 중에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 구간이나 시점을 다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이제 저 아래쪽에서 뭐 7,000원에서 뭐 6,800원부터 제가 볼 때는 한 7,400원 이 구간에서 뭐 합니까? 계속해서 위아래로 등락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알아요. 뭐로 왔으니까. 예, 애널 리포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애널 리포트 실적 추정 가정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하다 보면 더 이상 매물을 던질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뭐 밑단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맥스치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면 땡큐 하잖아요. 뭐 또 욕심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종목 가지고. 그래서 뭐 한 7,000원 정도 평단이나 뭐 이 정도 7,200원 정도 맞춘 상태에서 다시 또 위로 올라오면 그때 또 재미나게 또 수익을 또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인텔리언 테크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지금 한 6개월 만에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6개월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라고 해서 이 종목을 거래하신 분 별도로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다른 것도 워낙 바빠가지고 이거 할 새는 없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움직이는 부분 수주로 잡힌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에서 컨센서스 하회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6년도에 대한 기대치, 이제 수주 잔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그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안테나든지 또 이동형 안테나, 인공위성 안테나 이쪽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급이 뭐 한번 쏠 때만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빠질 때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총이 한 4,400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거래하실 때는 이것도 역시 약간 대형주입에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중을 또 잡아가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드려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이 구간에서 한번 거래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너무 오버슈트 했어. 그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달라지는 국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회사 IR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자, 4쿼터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예, 120억 가량 이렇게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꾸준하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분기별로 조금 구배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매출도 연에 뭐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2천억대에서 3천억은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매출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성장세, 올해는 3천억을 좀 넘기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4천억대를 넘어가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대략 보니까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세금 빼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좀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4분기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순간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월 달, 해서 1월 30일 이 구간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라에서 뭐 누리호 발사도 있고 인공위성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또 관심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물량을 좀 잡아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아가면서 또 비중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2025년도하고요, 2026년도하고 동사의 회사의 실적 가이드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보셔도 돼요. 매물대까지는. 그렇죠? 항상 매물대 오면 매물에 부딪히는 건 저항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아주 두터운 저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47,500원부터 52,500원 요 사이에서 승부수를 내는 거 평균가가 5만 원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주는 것들은 상당히 괜찮죠. 왜 그렇지 않을 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도 주가가 어떻게 돼요? 5만 5천 원까지 찍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치를 갖다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4쿼터부터 나오는 것들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회사가 좀 체질을 좀 개선했다. 적어도 2026년도만큼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이거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주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초도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도 왜 이렇게 지연이 돼, 뭐 6월 달에 개통을 하니,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드리면서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고요. 더구나 하나 또 이야기 드리면 아마존 레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인공위성 통신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긴 하지만 하방 쪽은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려면 여기 적자날 때처럼 여기로 가야 되는 주가입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도 동의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세트레가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은 지금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들은 그건 보통 12월 달 되고 나잖아요. 지금 11월 말에 발사지 발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나라 내에서는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HV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해외 거래를 하잖아요. 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시간을 두고 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또 국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폭발적인 그 부분은 나타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테마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세트레 가이드가 물어보신 분이 계시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단기 거래하는 건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해서 일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